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혼다의 어코드,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년에 달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혼다의 대표 중형 세단이죠. 오늘은 이 11세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이 어코드라는 차가 50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자, 우선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 혼다의 디자인을 많이 벗어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해지고 모던해진 게 특징입니다. 일단 그릴부를 살펴보시면 기존에 약간 복잡했던 무늬들은 전부 버리고 평범한 육각형 모양의 그릴이 장착이 됐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런 눈매 이런 거는 유지하면서 한층 얇아진 디자인을 적용해서 최신 디자인을 따르면서도 모던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릴이나 헤드램프, 범퍼 이런 전반적인 구성 요소들이 좌우로 길게 배치돼서 차를 한층 넓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크롬 장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 보면은 크롬 장식을 적당히 혹은 많이 쓰면서 차를 화려해 보이게 비싸 보이게 이렇게 장식하는 게 추세잖아요. 하지만 이 어코드는 그릴이나 범퍼, 뭐 양옆에 가니쉬 이런 데 반짝거리는 크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 차의 디자인이 좀 과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혼다의 11세대 어코드는 그런 요소들을 대부분 생략하면서도 차량을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앞쪽이나 뒤쪽은 사실 일반 세단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루프 라인이 정말 예술이에요. 살짝 패스트백 스타일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옆모습만 살펴보게 된다면 아우디의 A7을 연상할 정도로 상당히 날렵하게 잘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면에서 크롬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옆면에서는 디에로 라인의 이 위쪽 부분에만 크롬을 살짝 사용해주면서 이 차의 매력적인 지붕 라인을 좀 더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유광 검은색 장식을 이렇게 쭉 길게 이어 놓으면서 차량의 허리가 잘록한 것처럼 정말 날렵해 보이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대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는 그대로지만 전장이 한 65mm 정도 늘어났거든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엔진룸 공간을 조금 이렇게 늘려서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휠 베이스는 그대로인데 전장이 늘어난 경우 차가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어코드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마치 원래 딱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이고 낮아 보이고 그런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 휠 사이즈도 19인치로 차체에 비해서는 은근히 듬직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이런 요소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 차의 안정감, 시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면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수평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서 차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둘러싸는 듯한 디자인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일자로 이렇게 길게 이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가운데는 약간 귀여운 사이즈의 혼다 엠블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전반적인 차량의 디자인이랑도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옆면이랑 마찬가지로 이 범퍼 아래쪽에도 검은색 유광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이어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친환경 모델답게 배기구는 보이지 않게 이 아래쪽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수도꼭지 머플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신형 어코드는 풀체인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디자인은 어느 정도 물려받으면서 좀 다듬어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인 게 특징입니다. (11세대) 어코드의 특징은 많이 바뀌었는데 또 구석구석 보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이 가운데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0.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실루엣, 이렇게 약간 방패 모양 같이 생긴 오각형 실루엣은 이전 세대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로 한층 커졌지만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팝업 스타일로 튀어나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디지털 공조 조작계도 모양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전반적인 큰 틀, 이렇게 다이얼이 3개 마련된 거는 이전 세대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이 차의 실내에 타고서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이 가운데에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삼각형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이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검은색 패널에 은색으로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를 타고 보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모양이 실제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사진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한 느낌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이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 역시 좀 좌우로 긴
이런 디자인을 활용해가지고 차를 한층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차의 주력 시장이 북미 시장이다 보니까 좀 키가 큰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상당히 덩치가 큰 편인데 약간 저를 폭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이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푹신하고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 앉았을 때 적당히 푹신하면서도 엉덩이를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편안합니다. 전반적인 실내는 그래도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게티가 하나 있다면 이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기어봉, 요즘 자동차 중에 이렇게 좀 큰 기어봉이 들어가는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보는 디자인이긴 한데요. 그동안 어코드라는 차 외관 디자인, 주행 성능 이런 건 참 좋아하지만 인테리어가 조금 노티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완전히 최신 자동차 인테리어로 거듭나지는 못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실내 전반적인 구성은 좀 편안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꾸며진 모습입니다. 이 차에는 약 15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 2.0L 애킨슨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180마력 조금 넘게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eCVT 쪽에 붙어 있다고 하고요. 이 혼다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주행 감각이 은근히 오묘한데요. 좀 제가 그동안 좀 흔하게 탔던 현대차 그룹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도 다르고, 그리고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도 느낌이 살짝 다른 그런 오묘한 느낌입니다. 2.0L 엔진이 150마력 정도밖에 발휘해주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그 전기 모터는 시작과 동시에 30kg/가 넘는 최대 토크를 발휘해 주니까 확실히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경쾌하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엔진 배기량이 비슷한 K5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차도 2.0L 하이브리드를 탑재하고 있죠. 그런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차들은 이렇게 좀 고속도로 합류 지점 같은 데서 갑작스럽게 힘을 내야 될 때 좀 엔진의 회전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엔진이 허둥지둥 한다든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어코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최적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제가 스포츠 모드를 체결한 상태인데 확실히 차량의 성격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이 살짝 무거워졌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기존에는 좀 브레이크 페달이 푹신하게 밟히면서 회생 제동량을 높여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게 좀 단단해지면서 회생 제동이 아니라 이거는 물리적으로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기판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지금 엔진이 돌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히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엔진이 개입할 때도 부드럽고 엔진과 전기 모터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클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다가 얼마나 이 차의 주행 성능에 진심이냐고 하면 지금 꽤 깊은 코너 구간인데 차량은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날려나가죠. 이 11세대 어코드에는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퀴의 토크나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제어해가지고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횡지가 감지되면, 그러니까 좀 급격한 코너링을 하고 있다는 게 감지되면 차가 와인딩 코스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이 엔진을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를 해서 코너를 탈출할 때 가속력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핸들링 성능은 상당히 뉴트럴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더라도 차량이 밖으로 밀려나간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스티어링 휠을 돌린 만큼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돌아가 준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엔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CVT 무단 변속기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변속 충격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좀 진동도 적고 엔진 소음도 없는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하이브리드 차에 CVT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 성능이 좀 만나게 되니까 확실히 만족도 높은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급은 특히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온 가족이 함께 이 차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좀 크게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카로 많이 쓰이는 중형 세단인 만큼 승차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차의 승차감이 시내보다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에서 좀 더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노면이 좋은 그런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음매를 지나갈 때 분명히 충격이 온단 말이죠,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이런 도로의 이음매나 살짝씩 파인 포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를 살짝씩 밟고 지나가도 금세 안정을 찾고 고요한 실내를 유지해 줍니다. 지금처럼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하체가 단단하게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함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어코드는 주행 성능을 어느 정도 강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하체 세팅이나 서스펜션의 느낌,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어갈 때 느낌도 어느 정도는 단단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혼다가 예전부터 혼다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행 보조 사양의 성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이번 워코드에서도 역시나 이 혼다 센싱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앞쪽과 뒤쪽에 탑재된 카메라가 감지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하고요. 최신 자동차인 만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작동을 하고요. 차선 유지 기능도 지금 잘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특히 지금과 같은 도로에서도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의 성능이 좀 낮은 차들은 오른쪽 차선에 붙였다가 왼쪽 차선에 붙였다가 좀 휘청휘청하면서 이 차로 중앙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코드는 그런 모습 전혀 없고 이 혼다가 혼다 센싱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면서까지 자랑할 만큼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독특한 점은 차간 거리를 지금 가장 가까이 설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앞차랑 거리를 상당히 벌리면서 주행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도 부드럽게 가속을 하고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라도 좀 부드럽게 감속을 하면서 운전자를 놀라지 않게, 탑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거리 세팅이 좀 길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국도로 다시 빠져나와서 한 10분, 10km 정도를 달려왔는데 지금 평균 연비는 20리터당 23.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가 아까 16.7km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몇 퍼센트야? 거의 20%? 뭐야, 30%가량 높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일본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 온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 성능은 갖추면서도 연비까지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 일단 미국 생산 모델답게 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차선 변경할 때 꼭 이렇게 숄더 체크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5,360만 원으로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690만 원이 올랐습니다. 가격 인상이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차의 상품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에요. 이 디자인도 이전 세대 대비 상당히 깔끔해지고 모던해지게 재탄생을 했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 화면도 커지고 이런 장식들도 더해지면서 한층 모던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차세대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주행 성능도 좋아졌고, 주행하는 느낌이나 연비, 이런 좀 두루 좋은, 약간 축구 게임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육각형 그런 스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더 아쉽죠. 만약에 가격만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정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차인데, 물론 혼다 코리아도 사정이 있었겠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반도체 수급 불안의 여파도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아무래도 미국 생산 차량이다 보니까 현재 엔화 환율은 낮은 편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좀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최소한의 가격 인상분만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죠. 특히 이제 국산차 중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너무나도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더더욱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혼다 코리아입니다. 환율이 아쉽다.
자, 지금까지 혼다의 11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승차를 수배해서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캠리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신화섭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